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정말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개인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산업이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어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유통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이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로나로 인한 기업 가치의 변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몰락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회사들이 코로나 이전 작년 12월이네요. 작년 12월 대비 올해 5월 달에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엑슨모바일, 델타항공, 메이시스타, 그리고 메리어트 인터넷. 에너지, 또 숙박, 여행, 항공산업이죠. 우리 전통적으로 이 네 가지의 산업 분야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그냥 빠진 게 아니라 거의 3분의 1, 4분의 1이 빠졌어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 백신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꿈틀꿈틀 다시 회복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그 회복의 진정세가 어느 정도, 즉 작년 12월 정도 수준으로 갈까 싶은 건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코로나가 가져다준 가장 극명한 변화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코로나는 아시다시피 경제, 산업 전반에 많은 악영향을 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기업은 그 악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지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기업이 있어요. 즉 오히려 반대로 성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애플, MS,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들 기업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건재하는 걸 넘어서 성장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예를 들면 애플만 한번 보세요. 작년 12월 대비 올해 11월 달 주가가 78%나 올랐어요. 더 황당한 거는 그 아래에 있는 줌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줌은 거의 5배가 올랐습니다. 줌의 기업 가치가 무려 작년 12월 달에 22조였는데 지금은 거의 130조에 육박하거든요. 정리를 하면 코로나는 전반적인 경제와 산업 분야를 악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높아진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고스란히 그 악영향을 받았고, 즉 위기를 겪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주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기업들은 왜 수혜주가 되었을까? 재밌는 거는 여기 전체 기업 중에서 ICT 기업들이 대부분이지만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 ICT 기업이 아니거든요. 자동차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 분야에 있는 도요타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올랐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테슬라는 3배 이상 올랐어요.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왜 다른 자동차 회사와 달리 기업 가치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을까요? 바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동차 산업을 혁신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자동차 회사와는 달리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는 어떤 기업에게는 위기를 가져다 줬지만 오히려 어떤 기업들은 수혜주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위기와 또 기회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코로나가 가시더라도 내년 중반 이후에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기업 가치를 더 혁신하기 위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기 위해서 어떤 시사점을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좋은 숙제를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한번 코로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과 산업의 변화와 또 기업 관점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는 가속화시킨 게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후퇴시킨 게 있고요. 그리고 없던 트렌드를 만든 게 있습니다.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가져다 준 기업들이 바로 리버스 체인지, 즉 반대로 간 것들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전반적인 국가 간 이동이 금해지고 또 사람들은 바깥에 돌아다닐 수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항공이나 숙박이나 여행이나 이런 에너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는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기회를 얻은 기업들은 온라인 기술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는 우리 개인의 일상 속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썼고 웹을 썼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쓰고 있죠. 즉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더 늘었거든요. 당연히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의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인터넷 기업들만 잘 된 게 아니라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테슬라와 같이 기존
전통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닌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통 쪽에서도 쿠팡과 같은 회사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는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산업 구조의 변화의 핵심 축이었던 4차 산업혁명을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4차 산업혁명 핵심은 디지털 기술을 회사의 혁신에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의 변화 권리를 꾸준하게 모색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기업의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사항으로서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코로나는 기업이 성장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필수로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개인의 일상 속에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대두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혁신도 디지털 기술을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어요. 그중에 기존에 있었던 온라인의 비즈니스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더욱더 높였다는 게 코로나가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국내 리테일 시장의 규모가 연간 500조로 추정됩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즉 우리가 편의점을 가고 시장을 가고 백화점을 가고 또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연간 시장 규모가 약 500조 된다고요. 그 500조 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를 사느냐? 2019년 기준으로 대충 130조 정도를 삽니다. 130조면 전체 500조 시장에서 30%가 안 돼요. 30%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웹과 모바일은 역사가 20년, 10년 됐거든요. 10년, 20년 동안 온라인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놓고 보면 여전히 온라인은 전체 오프라인 커머스 시장 규모에서 30%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 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래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70% 이상을 백화점에서, 시장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다는 거죠. 다르게 해석하면 너무 과평가됐다. 과대평가됐다. 쿠팡이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거래액은 전체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유통 회사에 비하면 아직은 작구나. 온라인 커머스도 되게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50%도 안 되네. 40%도 안 되네. 여전히 30%밖에 안 되네. 이게 바로 이 숫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2019년도거든요. 2020년도부터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O2O, 또 다른 평면에서는 O4O, 이런 형태의 다양한 트렌드, 더 나가서 앞서 소개해드린 코로나가 가져다 준 우리 일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바람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의 거래 규모가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저는 올해 이 26%가 거의 45%, 50%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의 60%에 육박할 것 같고, 그 얘기는 여러분 보고 계시는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오프라인의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온라인의 시장 규모가 월등히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럼 역전되는 겁니다. 역전. 즉 코로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역전시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쿠팡과 11번가 더 나가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IT 회사들의 시장 규모가 기존 전통 산업 영역에 있던 오프라인 기업들의 매출 비중을 진짜 추월하는 신호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왜 기업 가치가 이렇게 고평가됐느냐가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오프라인 전통 기업들은 정말 위기인 거예요. 코로나가 그 위기를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비단 유통만 그러느냐? 마케팅, 광고 영역도 그렇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핀테크, 금융 영역도 그렇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통신, 의료, 제조, 에너지, 부동산 이 전방위의 모든 산업 분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확대되면서 이제 기업은 DT를 필수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생존할 수 있다. 성장을 위해서 DT를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DT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업은
기술을 기반으로 변화 관리를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는 게 코로나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DT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X축은 기존에 있었던 상품을 유지한 채 기업 내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DT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하겠죠. 반면 DT를 앞서 소개해드린 테슬라나 닌텐도처럼 완전히 새로운 상품, 프로덕트를 혁신하는 데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 고객에게도 다른 상품을 팔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고객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매출도 훨씬 더 따따블로 확대될 수가 있죠. 대신 이런 DT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공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X축의 DT든 Y축의 DT든 잘못된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방점으로 찍을 것이냐. 즉 기존에 있었던 우리 사업을 유지하는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정도의 목적으로 DT를 활용할 것이냐. X축입니다. 아니다. 우리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예 BM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냐. Y축이죠. 그러려면 진짜 엄청난 투자와 새로운 역량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DT의 추진은 X축과 Y축 중에 무엇이냐를 정의하고 그 목적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DT 투자가 선행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DT 추진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라는 거죠. 코로나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어요. 우리 개인의 일상, 그리고 산업의 변화, 우리 기업의 혁신에 대한 태도.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가 가져다준 이 위기를 DT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무턱대고 DT를 활용할 게 아니라 X축과 Y축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DT를 추진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맞는 투자와 역량과 조직을 만들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DT 추진의 가장 중요한 꼭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DT가 가져다준 산업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DT를 어떤 방식으로 가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중요한 시사점들을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